한방 건강상담 오늘은 강남 내미지 한의원의 김영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자가 면역 질환 역시 네.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것은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건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익숙치는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대체 어떤 병인가요? 네, 강직성 척추염은 말 그대로 척추가 굳어지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척추가 여러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이 척추 자체에 염증이 생기면서 마치 대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지는 증상을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합니다. 네. 주로 이 증상은 허리 통증과 천장 관절 부근의 염증으로 인해서 그 해당하는 부위의 통증과 더불어 말초의 관절의 통증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 그 해당하는 장기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심장이나 폐 또는 눈이라든가 다른 피부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이제 남성들에서 20대나 40대의 남성들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남성의 여성 구분 없이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러한 증상들이 어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환자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20대까지 이런 네. 것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서 원인은 뭐 명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런 원인 좀 좁혀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체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에서 특이할 만한 것들이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혈액 검사를 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HLA-B27이라는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전자의 양성 반응을 나타나시는 환자분들이 약 90% 정도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유전적인 요인만으로는 정확하게 이것이 원인이다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전자적인 원인이 없이도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에 이런 질환이 나타나시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공해라든가 식생활의 문제라든가 운동 부족이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생활의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서 몸의 면역 기능이 무너진 자가 면역 질환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관절이 굳어지고 또 굳어지는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환이 잘 안 되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주로 한의학에서는 정혈이 부족하거나 골수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척추는 우리 한의학에서 봤을 때 신장이 많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척추를 따라서 흐르는 신경과 또는 뇌 척수라든가 골수 같은 것들이 부족해지면서 이 관절 자체가 굳어지는 이러한 증상이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이러한 정혈과 골수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강직성 척추염의 주요 증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네,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세 가지 정도로 증상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 자체가 굳어지면서 척추 주변의 통증과 더불어 주로 그 주변에 있는 그 관절이 굳어지면서 그 주변의 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여러 가지 통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허리 통증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허리 부근에 있는 척추가 많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허리 부근에 있는 척추가 굳어지면서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되고 또 그 굳어진 척추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척추 부분과 더불어서 천장 관절에도 많은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엉덩이, 즉 골반 부위에 통증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척추가 굳어지면서 이 골반이 이 천장 관절의 좌우측으로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그 불규칙한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말초 관절 통증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척추에서는 우리 몸에서부터 신경이 뻗어나가면서 팔, 다리 쪽으로 원활한 혈액이나 또는 에너지를 공급하게 해주는 이제 연결선이 있게 되는데요. 이 척추가 굳어지면서 이러한 신경이나 혈관의 흐름을 굉장히 저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꿈치라든가 또는 이제 그 다리 하지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발가락 관절 끝 부분까지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어떤 관절의 통증 외에도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내부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척추를 따라서 이제 모든 신경들이 전신을 흐르게 되는데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서 말초 신경염까지도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뭐 눈이라든가 각 해당하는 해당하는 장기에도 염증을 유발을 해서 다양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증상도 참 다양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직성 척추염의 한방적인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직성 척추염의 가장 근본적인 이제 한의학적인 원인을 본다고 한다면 뼈가 유연하지 않고 굳어지는 증상을 들 수 있겠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정혈, 쉽게 말하면 아주 정밀로운 이제 피와 그다음에 골수, 뼈를 이룰 수 있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내 몸에서 완전히 흡수하고 채워주기 위해서는 아주 농축된 이제 약물 치료와 섭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일반 이제 탕약이나 어떤 그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강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골수까지 약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농축된 약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전부터 한의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할 때에는 고 형태로 그러니까 약을 오래 달여서 아주 농축된 형태인 고를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 환을 이용을 해서 내부 깊숙이 약물이 흡수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약물 치료법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척추가 굳어지기 때문에 척추 뼈가 굳어지면서 그 주변의 건이라든가 인대라든가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척추가 틀어지면서 비정상적인 척추의 곡선이 나타나게 되므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척추 교정요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더라도 척추가 한꺼번에 굳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관절이 굳어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런 관절이 굳어지기 전에 적당한 교정요법을 통해서 척추를 교정을 해주게 되면 척추의 관절이 굳어지는 것들을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약침요법이나 침요법, 이런 뜸요법인 외부적인 치료 방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 관절이 굳어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관절이 굳어지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에너지 물질이 차단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침요법이나 침뜸으로 해당하는 관절이 굳어지는 부위에 원활한 혈액 공급이나 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관절이 굳어지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방적 치료 방법이 또 많이 소개가 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그럼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한다면 어떤 걸 좀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 운동요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추 자체가 갑자기 굳어져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극심한 통증과 함께 서서히 굳어지는 증상인데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반드시 운동요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일반적인 척추 디스크라든가 또는 이제 그 근육통이나 이제 관절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운동을 하시면 하실수록 오히려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부위에 그 예를 들어서 허리나 등이나 이제 목뼈 주변에 관절이 굳어지기 전에 그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나 근막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척추 교정을 함과 더불어 집에서 척추를 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대들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몸 전체를 움직여줄 수 있는 운동은 다 척추의 순환을 좋게 해주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운동으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걷기, 뛰기, 등산하기, 수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걷는 것과 등산하는 것들은 우리 몸의 척추가 바로 서야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특히 수영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아주 극심한 경우에 걷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극심한 경우의 환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물속에서 하기 때문에 체중에 이제 부담을 덜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들도 너무 과도하게 하시게 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반드시 운동을 하실 때에도 내 몸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운동의 강도를 조절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운동요법이 참 괜찮은데요. 네네.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 도움을 받을까요? 네. 대부분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척추 보호대나 또는 콜셋 같은 이렇게 내 몸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보조물을 착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가 서서히 굳어지는 증상이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런 이제 구조물을 보호대를 착용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디스크라든가 다른 허리 통증과는 다르게 이 증상은 척추가 서서히 굳어지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움직임을 통해서 증상이 완화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이 정혈과 골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정혈과 골수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수면이라고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관절이 굳어지는 증상이 더욱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면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면 습관이 이러한 증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또한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정밀로운 기운만 뼈로 들어가서 골수를 채워주기 때문에 내 몸에 소화기가 안 좋거나 또는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서 적절한 어떤 에너지를 섭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들이 아주 급속도로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과도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이제 낭비가 많아지거나 또는 이제 골수가 약해지면서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이제 극심하게 나타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만 강직성 척추염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에게 네. 조언을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보통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초기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허리 통증이나 다른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뭐 디스크라든가 다른 어떤 허리 통증과는 구별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게 척추가 굳어지는 병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공포심과 두려움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이 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항상 관절이 서서히 굳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초기 발견하셨을 때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반드시 좋아질 수 있는 이제 질환이고요. 네. 또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관절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는 충분히 호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만큼의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질환이 의심이 될 때 전문의를 빨리 찾아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미리 강의 시간 김영진 원장님과 함께 가져봤습니다.